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3화1월입니다. 2018 3화1월 TV 다산 정열용조 경세유표 2 경세유표 제6권 전제5 536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3화1월 TV 7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 목록을 추천합니다. 한서에 왕망이 제위를 찬탈하고 영을 내리기를 진나라가 정전을 패함으로 변병하는 일이 일어나서 강한 자는 규전이 천을 헤아리고 약한 자는 일찍이 송곳 세울 만한 땅도 없었다. 한나라는 전조를 경감하여 30분의 1을 받았으니 후임이 악동을 침범하여 전지를 빌려주고 경작하게 하고 겁가하였으므로 명목은 30분의 1이었으나 실상 세민이 내는 것은 10분의 5가 되었다. 이제 천하 전지의 명목을 고쳐서 왕전이라 하고 부비는 사속이라 하여 모두 매매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 남정이 8명이 못되어서 일정을 차지하는 자는 여전을 갈라서 구족을 향당해 주도록 한다고 했다고 하였는데 법령을 범한 자는 죽이까지 했다. 그러나 제도가 정해지지 않았고 아전이 이를 이용해서 간사한 짓을 하니 천하가 시끄러워 형에 빠지는 자가 많았다. 그 후 3년 만에 망은 백성의 괴로움을 알고 조소를 내려 폐지하였다. 살피건대 선왕의 법은 농부라야 전지 백묘를 받았었는데 왕왕의 법은 농부이거나 농부가 아니거나를 막론하고 무릇 부가 8명이면 전지 일정을 받았으니 이것만 보아도 선왕의 법이 아니었고 또 당세의 인심을 거슬렀으니 세우지도 못하고 끝났을 뿐이다. 선왕은 아홉 지식을 만민에게 맡기는데 농부도 그 중에 하나로서 오직 농부만이 전지를 받았다. 천자의 녹전과 공경대비의 녹전이라는 것도 9분의 1 중에서 받는 것이지 전지를 받는 것이 아니다. 용사하지 않는 자가 비록 8명이 있더라도 무엇 때문에 그들에게 일묘일을 주겠는가. 왕망은 스스로 선왕의 법을 회복한다 했으나 실상 위로는 예법에 합치되지 않았고 아래로는 세속에 순응하지 못했으니 선왕의 법을 회복하기에는 부족했다. 왕무형제 건무6년의 조서가 앞에서는 군사가 357페이지 해산되지 않아서 10분의 1의 법을 시행하였으나 지금은 군량이 조금 쌓였으니 전조를 30분의 1만 받아 옛 법대로 하라고 하였다. 마다님은 양한 제도에 30분의 1을 세한 것은 전부이고 20세가 되어야 비로소 부족하여 그 사람에게 신분을 매긴 것은 호구하는 법이라고 하였다. 신무제가 오를 평정한 뒤에 호조하는 방식을 제정하는데 남자 한 사람은 땅 70묘를 차지하고 여자는 30묘를 차지한다. 그 밖에 정남에게는 전지 50묘를, 정녀에게는 20묘를 매기고 그 다음 정남은 그 절반을, 다음 정녀는 매기지 않았다. 또 왕공의 전지와 저택 및 풍관이 차지한 전지도 제한한다고 하였다. 마다님은 진나라 법이 이와 같았으니 전지 없는 후는 없었을 것이다. 이 점이 호조를 시행할 만한 것이라고 하였다. 생각때 호조법은 반드시 이론은 있었으나 시행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무엇으로써 그렇다는 것을 아는가 하면 천하 백성은 모두 호구로 계산하여 전지를 분배한다는 것은 요순도 할 수 없는 것이며 주례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후이효 문제 태화 9년에 조서하기를 천하 사람에게 전지를 고르게 주는데 모두 남부로서 16세 이상은 노전 40묘를, 부인은 20묘를 받는다. 노비는 538페이지 양정의 예에 의하여 소 한 마리는 전지 30묘를 받는데 소 4마리까지 한정하고 나누어주는 전제는 율에 따라 배를 둔다. 2번 바꾸는 전제는 2배를 주어 휴경과 환수에서 생기는 영축에 대비한다. 한 사람의 나이가 과세하기에 미치면 전지를 주고 늙어서 과세가 면제되거나 사명하면 전지를 환수한다. 노비의 손을 유무에 따라 환수하는데 모든 상전은 환수하는 한계에 들지 않는다. 멀리 유배된 자로 자손이 없거나 호가 끊어진 자의 집터와 상인은 다 공손으로 만들어서 주고받는 것만을 장만한다. 여러 관원은
각자 급여하는 공전에 따르는데 자산은 15경, 퇴수는 10경이며 시중과 별과는 각 8경이고 현령과 금속 6경인데 교대하게 되면 서로 교보하여 매도한 자는 율에 따라 죄를 당한다고 하였다. 그때의 이한세가 생소하여 지금은 비록 상정을 회복하기는 어려우나 각각 고르게 되도록 요량하니 마땅하다. 경수를 살피며 기회를 분간하는 데 표준을 두어 힘과 업을 서로 맞도록 한다면 세미는 삶의 의뢰할 일을 얻게 되고 호미는 땅의 여유가 있고 남아들지 않아서 사사로움이 없는 은택이 서민에게 고르게 퍼질 것이라고 하였다. 황제는 심남했는데 균전제도가 여기에서 시작되었다. 마다님은 정어 중이 정전제가 폐지된 지가 700년이 되었는데 후이 효문제 때에 와서 비로소 이한세의 말을 받들어서 균전법을 시행하였다고 하였다. 그런데 진무제 때에 이미 호조의 과세가 있었으니 후이 때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으나 다만 그 관수법이 539페이지 역사에 기록되지 않았으므로 그 자세함을 상고할 길이 없다. 혹 자는 정전이 폐지된 지 벌써 오래이니 갑자기 균전법을 시행하여 여유 있는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부족한 사람에게 준다면 반드시 시끄러워지고 원망이 일어날 것인데 후위에서는 어떻게 시행할 수 있었는지 알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그 입법한 것을 보면 받은 것은 노전이고 여러 상조를 환수하는 한계에 들지 않았으니 아마도 상조는 필히 이노의 세업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뽕나무와 느릅나무를 심었고 노조는 나무를 심지 않았다 하였으니 아마 심었던 나무가 모두 황폐하여 주인이 없는 전지인 듯하다. 멀리 유배되어 자손이 없거나 호가 끊긴 자의 집터에 심겨둔 뽕나무와 느릅나무는 반드시 죄다 공전으로 만들어주는 것에 입하지 않다면 진실로 부자의 전지를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준 것은 아니었다. 부족한 자는 부족한 만큼만 매입하고 충분히 족하다면 지나치게 매입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것은 그들의 형편에 쫓아 매매하도록 하여서 고르게 주는 수요에 합치시킨 것이었으니 부자의 전지를 억지로 빼앗아 공전으로 만들어서 전지 없는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니 왕망이 시행했던 것과는 달랐다. 이 점이 조금 오래 시행되어도 폐단이 없었던 것인가 하였다. 예컨대 후위에서 시행한 균전법은 선왕의 율법이 아닐 뿐만 아니라 또한 선왕의 본뜻도 아니다. 선왕의 뜻은 천하 백성에게 모두 고르게 전지를 얻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천하 백성에게 모두 고르게 직을 받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직을 농사로 받은 자는 전제를 다스리고 직을 공장의 일로 받은 자는 기구를 다스리며 천하 장사꾼은 물화를 목자는 짐승을 우자는 제목을 빈자는 배짜기를 다스려서 각자 그 직으로서 먹을 것을 얻도록 했다. 특히 농사를 직으로 받은 자가 가장 많으므로 선왕이 중하게 여긴 것뿐이고 천하 백성도 죄다 농사하는 직으로 돌리고자 한 것도 아니며 또 천하 백성에게 다 전지를 얻게 하였던 것도 아니었다. 농사하는 자는 전지를 얻고 농사하지 않는 자는 전지를 얻지 못했는데 농사를 하지 않으면서 전지를 얻는 자는 오직 4뿐이었다. 540페이지. 사람을 다스리는 직이니 위로 천자, 제후로부터 아래로 부사와 서도에까지 모두 사의 유이기 때문에 모두 전지를 얻었다. 그러나 그 전지를 얻는다는 것도 그 전지에서 생성된 9분의 1의 곡식을 얻는 것뿐이고 바로 전지를 얻는 것은 아니었다. 전지를 얻는 자는 농부일 뿐이고 천자, 제후, 경, 대부, 사로부터 부사, 서도에 이르기까지 실제로 전지를 얻었던 적은 없었다. 요새 정전법을 논하는 자는 선왕의 법이 원래 이와 같았음을 생각지 못하고 매양 천하 사람들이 농사하는가 농사하지 않는가를 묻지도 않는 채 구분전을 고르게 얻게 하려고 하네. 이것이 과연 어느 시대의 무슨 법이며 어느 성인이 제정한 것이며 어느 글로 기록된 것인가. 오월한 선비의 잘못된 계산으로서 선성한 선왕의 몸에다 덮어 씌우면서 법을 시행할 수 없다고 하니 어찌 어렵지 않겠는가. 천하의 전지를 다 빼앗아서 농부에게 갈라준다면 이것이 옛법이고 능히 그렇게 못할 것 같으면 천하의 전지를 다 계산하여 우선 9분의 1을 받아서 공전으로 만드는 것도 옛법의 반은 따르는 것이 된다.
계획을 여기서 내지 않고 먼저 하민의 살림을 엿보고 부유한 자의 것을 줄여서 가난한 자에게 보태고자 했으니 이것은 유약함이 없는 헛된 일이다. 가령 농사짓지 않는 백성이 하나라도 전지를 가졌다면 벌써 예법이 아닌데 고르게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비록 크게 고르게 되었다 하나 농사하지 않는 자는 앉아서 10분의 5를 거두어들이고 직접 병농하는 자는 그대로 10분의 6을 바치게 되니 선왕의 법이 진실로 이와 같았는가? 그래서 조금 시험했던 바는 위배되고 호가 끊긴 자는 전지 수천경에다 10분의 1을 새로 하는 법을 잠시 시행했을 뿐이었으니 무엇을 좋게 말하겠는가? 무엇을 좋게 말하겠는가? 국제급수전령은 위조의 제도에 따라 매년 10월에 널리 영하여 정이 되면 전수하고 늙어서 물려주고 541페이지 매매하는 것은 허가되지 않았다. 모성제의 하청 3년에 조소하기를 남자는 모두 18세가 되면 전지를 받아서 조를 바치고 20세가 되면 병정에 충수되고 60세가 되면 역역이 면제되고 66세가 되면 전지를 반납하고 주조도 면제됐다. 경성 사방 여러 동물 밖에서 30리 안쪽에 공전되었는데 공전을 받은 자에는 3면이 교대해서 호를 넘긴다. 집사 및 백성으로서 전지를 개간하기를 청한 것은 명칭은 영업전이라고 한다고 하였다. 섭씨는 제 나라에는 하청 때부터 처음으로 전지를 주는 제도가 있었다. 그 임금은 교만하고 추솔함이 심했으나 오히려 이와 같았다. 주나라 때에도 또한 유사가 전류에 대한 정사를 맡아서 고르게 했는데 그때는 전지가 모두 관의 소유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세하건대 후 이래로 대개 공전 몇 경이 있어 수전법을 대략 시행했다. 또 여러 주의 사전을 기록해서 스스로 농사하는 자에게는 그 전지를 주고 스스로 농사하지 않는 자에게는 민정을 조사해서 전지를 주고 균전이라 이름하였으나 공례를 했고 10분의 1도 했다는 것은 의원이 없어도 알 수 있다. 그러나 농사하지 않는 자가 앉아서 10분의 5를 받고 직접 경종하는 자는 이에 10분의 6을 바쳤으니 이것이 선왕의 법이 아니고 서한과 동한 시대에 빈부의 차이를 그대로 내버려뒀던 것과 마찬가지이니 좋게 말할 것이 못된다. 당나라 무독 7년에 비로소 균전과 부세를 정했다. 무릇 천하정남으로서 18세 이상인 자는 542페이지 전지의 경을 급여했고 독진이나 폐질인 자는 40묘를 주고 처첩으로 과부인 자는 30묘를 주고 한우를 이루었으니 20묘를 더 주어 모두 20묘로서 영업전을 삼고 그 나머지는 구분료를 얻는다. 영업전에는 느릅나무, 뽕나무, 대추나무 및 그 땅에 알맞는 나무를 심는다. 전지가 많아서 그 사람을 유족하게 할 만한 곳은 관향이 되고 전지가 적은 곳은 협향이 된다. 협향에는 전지 주는 것을 관향의 반으로 줄이는데 일역전은 갑절을 준다. 관향에는 3역전도 갑절을 주지 않는다. 공상에게 주는 것은 관향에는 반으로 줄이고 협향에는 주지 않는다. 무릇 서인으로서 이사하거나 가난해서 장사 지내지 못하게 하는 자는 세업전도 팔 수 있으며 협향으로 관향으로 이사하는 자는 구분전도 팔 수 있다. 인입한 자에게는 다시 주지 않으며 사망한 자의 전지는 거두어서 전지 없는 자에게 주었다. 무릇 거두고 주는 것은 모두 그해 10분의 1에 하는데 먼저 가난한 자 및 과역이 있는 자에게 주었다. 무릇 전지가 그 향에 여유가 있으면 가까운 향에 주며 주에 여유가 있으면 가까운 주에 주었다. 호인은 옛적에 백성의 산업을 마련하면서 정오의 관원과 저금을 헤아려서 전지를 주었다. 세전과 재관전이 없었던 것은 특히 당나라의 경우 초기뿐이 아니라 그에도 위에 있는 사람이 주기를 좋아하거나 좋아하지 않는 데에 달려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섭씨는 당나라가 달아났으나 다만 원위의 제도에 따라서 줄이고 붙였을 뿐이다. 전지를 측량하는 법은 너비 1보, 기 204보를 1묘라고 하고 백묘를 1경이라고 했으며
한 농부가 전지 1경을 받았다. 주나라 제도는 백보가 일묘였는데 당나라는 문득2배 하고도 나머지가 있었으니 1경의 제도가 성조합치하지 않는다. 80묘를 543페이지 구분전으로 하고 20묘를 세업전으로 하였으나 만약 자재가 많아지면 차지하는 전지가 더욱 많아질 것이다. 전지가 많은 곳은 관향이 되고 적은 곳은 협향이 되는데 협향에서 주는 전지를 관향보다 반으로 줄였다는 것도 주나라 제도와는 같지 않았다. 협향에서 관향으로 이사하는 자는 구분전과 영업전을 아울러 팔고 갈 수 있었는데 이로써 민간의 필요서 계약문서가 있게 되었고 전지를 사서로 매입할 수 있었다. 까닭에 당나라가 전대와 비교해서 법이 조금 허물되었다 할 수 있으나 선왕의 법은 이로부터 극이 무너져서 공전이 비로소 변하여 사전이 되었다고 하였다. 달림은 수심이 당나라가 백성에게 문권을 만들어서 전지를 팔 수 있도록 하자 전지가 드디어 사유화되었다고 했으나 이 말은 깊이 상고하지 않은 듯하다. 소하가 민전을 사서 자신의 명망을 더럽혔고 고우에게 전지 150묘가 있었는데 소명을 받은 날에 그중 100묘를 팔아서 거마를 마련하였다 했으니 한나라 이래로 백성이 스스로 매매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하였다. 사약컨대 원위 이래로 균전법은 전지를 제한했는데 국제가 그대로 하여 백성의 살림이 조금은 고르게 되었기 때문에 당이 후로 천자들도 천하에 조요하여 민정을 헤아려서 전지를 준다고 일컫게 되었는데 후유들은 드디어 이때에 천하 전지를 권해서 주관하였다고 하나 나는 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일부에는 일경이라는 것이 만약 관에서 준 전지라면 이사갈 때를 팔고 가도 544페이지로 허가했을 까닭이 있겠는가? 당초 입법할 때에 그들이 본래부터 소유한 사전 중에서 일경을 잘라내어서 20묘는 영업전으로 상표를 허가했고 80묘는 구분전이라 불렀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사하게 되면 아울러 매도하는 것을 허가했던 것이다. 그리고 매년 10월에 전지를 고쳐준다는 것은 전지는 있으나 직접 농사하지 않은 자는 을에 겨울이 되면 훅 전부를 다시 정하고 음식허가 사망한 자의 전지도 그 시기에 또한 그의 친척에게로 물려주므로 천자는 이 일에 따라 명목하기를 10월에 전지를 고쳐서 다시 준다고 하니 그 명분은 컸으나 실상은 백성의 전지를 백성들이 고쳐서 주는 것은 천자가 공연하게 관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전법은 예부터 물러나니 법이라고는 말할 수도 없겠지만 그래도 새말이 되면 전적을 정리하여 장사 및 농사하던 전지를 이사에게 옮겨다 기록하는데 이것을 언제 조정 명령을 기다렸다가 했는가? 당나라 천자가 10월에 전지를 고쳐서 준다는 법도 이것과 거리가 멀지 않으니 가소롭고 좋게 본받을 만한 것은 못된다. 관양에는 일부에게 전지 1경을 주고 협향에는 일부에게 50묘를 준다고 하니 무엇을 고르게 한다는 것인가? 정권에서 말한다면 선왕의 법은 전지를 주로 했는데 무수의 법은 인구를 주로 했다. 전지는 땅에 붙어서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수요가 일정하지만 인구는 사람에게서 기인하여 성사가 일정하지 않으므로 그 수요를 잡기가 어렵다. 그 수요가 일정한 까닭에 한 집에 100묘씩을 보태지도 줄이지도 않고 주다가 전지가 다 되면 그만두어서 법제가 섰고 그 수요를 잡기 어려운 까닭에 일정에 몇 경씩을 떼어 따라주었다가 빼앗다가 하니 인구의 실세가 항상 비했고 세마는 일도 여러 번 변했다. 이러므로 요순 3대적에 순조롭게 시행되었는데 무쇠의 법은 구름이 모여서 545페이지 봉우리가 되고 모래를 다져서 냇물을 막는 것 같아서 금세 일어났다가 금세 없어지고 막는 대로 따라서 무너진다. 그리고 인구를 비율하여 가른 전지의 수요도 어그러지고 어긋났다. 비록 다시 분과일을 가르기를 털을 쪼개고 가시쟁이를 가르는 것처럼 하여도 종고토록 능히 합당하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
인구라는 것은 금방 나고 금방 죽어서 어린이로 죽고 젊은이로 죽으며 막 태어나서 우는 자, 저슬퍼하는 자가 물이 끓 듯하여 얼른 나타났다가는 갑자기 없어지니. 잠시만요. 비록 대요와 예수가 산 대를 잡고 정확히 문족을 정리하더라도 이 일을 끝내 완성하지 못할 것이다. 요순과 사마왕 때는 천하의 전지가 모두 관전이었어도 오히려 이렇게 할 수 없었는데 하물며 한전, 균전의 법을 구체하게 사전을 취하여 권에서 한정을 세우는 것이 매랴. 태아의 자루가 거꾸로 되어서 아래에 있으니 이때 인구를 계산해서 전지를 분배하여 이것으로써 만민의 살림을 고르게 하고자 하는 그 일이 나는 반드시 안 될 줄 알겠다. 선왕의 법은 9가지 직을 만민에게 맡겼는데 9가지 직에 농사가 안목을 차지하여 농사하는 자에게 전지를 주었고 농사하지 않는 자에게는 전지를 주지 않았다. 천하 백성의 인구를 죄다 헤아려서 전지를 분배한다는 것은 모관한 선비에 그릇된 뜻이다. 사약건대 공상인에게다 전지를 주는 것은 선왕의 법이 아니다. 독질, 폐질한 과부에게 전지를 주는 것도 선왕의 법이 아니다. 공을 통하고 일을 바꿔서 그 먹을 것을 넉넉하게 하는데 어째서 전지를 또 주겠는가? 향리의 진이라는 일이 있고 모식하는 데에 법이 있는데 어찌 또 전지를 주었는가? 546페이지 시경에 적에 남긴 벼 묶음이 있고 여기에서 버려진 이삭이 있으니 이것이 과부의 이로다 하였으니 과부에게 전지가 있다면 일찍이 이런 것이 어찌 이로 했겠는가? 546쪽 보고 있습니다. 송나라 신종 희경 5년에 방전하는 법을 정리 확정하여 8월에 산왕에게 조서하여 세를 고르게 하고 조약과 정식을 아울러 천하에 반포하였다. 동서남북 1,000보씩을 41경 66여 160보에 해당시키면 1방이 된다. 해마다 9월에는 현에서 영좌에게 맡겨 땅을 가르며 양을 헤아렸다. 높은 돈독과 평평한 진영을 따라서 그 지역을 정하고 붉은 진흙과 검은석 비례에 따라 그 색깔을 분별한다. 땅의 측량이 끝나면 그 지역과 빛깔을 참작하여 기름지고 메마른 땅을 정하여 우등으로 나누어서 세를 정하는데 다음 해 3월까지 다 끝내고 백성에게 게시하여 1년 동안 성사가 없으면 고독접에 기록하고 정정을 연달아 붙여 지부를 만든다. 균세법은 모든 전지의 사방 목소리에 흙을 모아서 무더기로 만들고 그 들판에 알맞은 나무를 심어 봉표한다. 방장, 장장, 갑첩, 우첩이 있어 거기에 따라 연호와 살림을 가르고 이것을 전당하거나 팔거나 갈라서 이전하거나 하게 되면 관에서 문서를 발급하여 현의 정부를 비치했는데 모두 지킴의 방으로 만든 전지로서 바른 것을 삼는다. 547페이지 원풍 5년에 개봉부에서 방전법에 대해 상언하면서 해마다 5천을 방전했는데 현이란 살림 속에 있는 곳은 혹 시행하고 혹은 시행하지 않기를 청했다. 7년 경동로 제거가 기등 밀청 내 주의 전송이 가장 많으니 3, 5년을 택하여 먼저 방전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8년
관리들이 봉행하에서 황제가 소유함이 많은 걸 알고 조선에서 방전하는 법을 파했다. 천하의 전지를 이미 방전하여 문적에 나타난 것이 이때에 와서 248만 4,349 경이라고 하였다. 내가 역사를 읽다가 이 대목에 이르러 선왕이 시행했던 정전법이 천고에 쌓인 폐단을 싣고 만세의 큰 경법을 들였음을 알게 되었으며 허물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허물었음을 해석하다. 지금 세상 사람은 요순과 우식은 아득한 옛날 순수하고 인후한 풍속에 따라 이 정전법을 세웠다고 말하나 그 당시에도 간사한 거짓으로 속이고 숨기는 배단이 이미 성했고 분쟁과 성사의 혼란이 날로 일어나서 세밀하게 살필수록 수두는 더욱 깊어지고 엄밀하게 따질수록 탄로는 더욱 많아졌으므로 성인이 조용하게 생각하고 변론하며 상하였는데 그때 마침 황하의 수해가 크게 일어나서 홍수가 하늘에 넘칠 듯 했다. 성인이 이때를 틈타 땅을 구획지어 정으로 만들고 구와 수를 파서 혁에 이르게 하며 혁과 해를 소통시켜서 천에 이르게 하여 18년 만에 이 일이 이루어져 땅을 갈라 구주로 만들고 전지를 구동으로 정했으며 부세를 구동으로 정하고 법을 구주로 만들고 악을 구주로 만들어서 천하를 구라는 숫자 안에 묶어서 한 시대에 제왕의 전장을 기록한 것이지 과연 아득한 시대의 순수한 풍속 때문에 정전법이 세운 것이 아니었음을 알지 못한다. 천지 개벽한 지가 오래되었다. 요 이후 수천 년 동안에 풍속이 쇠하고 무너짐이 이와 같은데 요 이전 수천 년 동안에는 어찌 반드시 아득하고 순수한 풍속이 오랜 세월이 지나도 더러워지지 않고 요순 때까지 내려왔겠는가. 548페이지. 예, 잠시만요. 요순의 백성들도 고적 간기하여 항상 우용을 범했으므로 고유가 사가 되어 의형, 이형, 탁형, 경형으로서 그 떠들썩함을 그치겠는데 어찌 순수하다고만 상상하겠는가. 지금 사람은 지혜가 어설프고 역량이 적어서 정죄를 하지 못하고 요수는 지혜가 정밀하고 역량이 커서 정전했던 것이니 시속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다. 우세에는 오직 성나라 신종이 개연이 삼고의 다스림을 사모했으나 불행하게도 고집만 세고 일은 알지 못하는 왕한석을 만나서 그 아름다운 이름만 그쳤다. 그가 어극하던 초년에는 오히려 방전하는 한 가지 일로서 천하의 초보를 바르게 하고자 했으니 그의 뜻도 초조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 장심이 극히 엉성하고 법중은 산만했으니 좋게 이런 일을 할 만하지 못했다. 이미 방전이라 했으면 그 안에다 9 곱하기 9로 개방하여 장인의 법같이 하거나 10 곱하기 10으로 개방하여 수인의 법같이 함이 마땅한데 41경 60며 110보로서 한 방을 만들었으니 천하에 이러한 법제가 어디 있겠는가. 우세의 법은 모두 구차하고 잘못되어 황접하고 산란함이 이와 같으니 나는 보고자 하지 않는다. 동서가 1천 보이고 남북이 1천 보이면 이것이 옛적 1만 묘의 땅으로 100부가 경로했던 것이다. 마땅히 법제를 세워서 1만 묘를 1방, 1천 묘를 1구, 100묘를 1부, 10묘를 1견이라 하여 549페이지. 이에 1견에 소출을 해하려 1부를 세로 하고 1부에 소출을 해하려 1구로 하고 1구에 소출을 해하려 1방에 세로 했는데 혹 6등으로 하고 9등으로 하기도 하고 비록 그 등급이 같지 않았더라도 그 10분의 1을 내도록 하는 것은 모두 같게 한다. 모든 공사문부에서 경호라는 등의 글자를 죄다 없애면
그 전제의 형편을 요량해서 세액을 정하는데 어찌 명백하고 쉽지 않겠는가. 이렇게 하기를 도모하지 않고 이에 41경 60며 160호의 사실에다 방존이라는 명목을 씌웠으니 이것이 양에게 호랑이 가지고 씌운 격이며 60호를 바복구로 칭한 것이다. 이것으로서 천하의 이목을 새롭게 하고 쌓인 배단을 없애고자 했으니 얼마나 어려웠을 것인가. 또 모든 방을 만드는 법은 구역이 크면 방을 하기 어렵고 구역이 작으면 방을 하기가 쉬운데 진실로 방을 하고자 하면서 또 어찌하여 사방 일천보나 되게 널따르게 하는 것인가. 또 모든 전지의 기름짐과 메마름은 한 발자국에도 다른 것이니 진실로 5등으로 분간하고자 한다면 또 어찌해서 한 방의 전지를 한 등으로 먹는가. 그 법에 땅을 갈라서 양을 헤아리며 높은 둔독과 평평한 진벌에 따라서 그 지역을 정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한 방이라는 것도 혹은 정방형으로 하고 혹은 면직으로 했음을 할 수 있다. 비록 내 모서리에다 나무를 심어서 그 장소를 표한다 하나 기울어지고 삐뚤어져서 모양이 아닐 터인데 장사 무엇으로서 민심을 안정시키고 쟁송을 그치도록 하겠는가. 차라리 사방 백보로서 율을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바둑판같이 구획하는 것만 하겠는가. 법조문은 이와 같으니 그것은 봉행하자마자 소요가 일어나 두어 해도 못가 없어져야 한다. 해석하다. 비록 유우가 전지를 구획하여 정전을 만든 것은 백성 살림을 고르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나라의 조부를 마르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우공의 모든 토지의 등급이 바루어 조건을 제거를 조심하여 드리게 하되 새 등급으로 조절하여 부를 중국에 확장했다고 했을 뿐이고 백성의 살림을 고르게 한다고 일찍이 말하지 않았다. 550페이지 업조 임총은 비록 자모라도 하나하나 젖을 먹일 수 없는 것이니 오직 백성에게서 받아내는 것에 제한이 있으면 백성은 바로 편하게 여길 것이다. 그러므로 성인은 조를 바르는 데에 힘썼고 살림을 고르는 데에는 힘쓰지 않았다. 오직 9가지 직으로서 만민에게 권하여 서로 도와 각자 먹는 것을 얻도록 했을 뿐이었는데 후위의 균정법은 그 뜻이 살림을 고르는 데에 있었고 신종의 방정법은 그 뜻이 부세를 고르는 데에 있었으니 끝내 성과가 없었음은 피자가 비록 같았으나 나의 생각에는 방정법이 오히려 심오를 알았다고 여겨진다. 송나라 비종 숭령 3년에 채경 등이 다시 방정법을 시행하기를 정하니 그 말에 따라 서울 서북 두 방면으로부터 이루어 시행하기 시작했다. 4년에 상서성이 상론하기를 여러 사람이 방정법 조문을 망령되게 말하니 어리석은 백성은 헐값으로 전지를 매도하기도 하고 혹은 뽕나무와 삼뽕나무를 벌채하기도 하니 형장을 쳐서 민중을 깨우칩시오 하자 그대로 따랐다. 감찰어사 송성총이 상언하여 원풍 현대에 시행하던 방정법을 폐지한 지가 거의 20년이 되어갑니다. 가나란 아전의 문적을 훼손시켰고 호환한 백성이 경계에 흥덕이를 허물었으니 조사하여 보수하기를 바랍니다고 하니 조소에 내려서 시행하였다. 5년에 여러 도에서 조소하기를 지금 시행하는 방정법은 민간에 방전된 것은 고르지 못하고 공무가 시끄럽게 함이 절실히 염려되니 이미 방전으로 된 것은 제외하고 임시 정지하라고 하였다. 대관 2년에 조소하여 다시 방전을 시행하였다. (4년에) 조소하기를 방전하는 관리가 망령되게 전세를 증액할 뿐만 아니라 또 농사하지 못한 산을 경화하여 방을 만들고 꼴풀값을 내도록 하자 백성들은 이로 인해 업을 폐하고 삶을 잃기도 하니 감사는 그 본래 제도를 551페이지 추가해서 죄다 고쳐 정하라고 하였다. 선화 원년에 신하들은 상언하기를 방전으로 천하의 부세를 고르게 하면 신종이 좋은 법이었습니다. 빼앗겨서 이루어 시행한 지가 오늘날까지 10년이 되었는데 완성된 것은 6도이니 느리게 했고 서두르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사대에서 호소를 받는데 이에 200여 묘방이 20묘가 된 것이 있고 이경 90명 묘방이 70묘가 된 것이 있는데 건주 서금 지방에 바로 그러하고 조세가 13전이었는데 2관 200으로 증액된 곳이 있으며 조세가 27전이었는데 1관 450으로 증액된 곳이 있는데 건주 이창 지역이 바로 그러합니다. 대개 방전을 투명할 때에는 관리가 발석하기를 걸어서 자신이 직접 행전을 치고 봉우리라도 올라 토색을 조사하여 정하지 않고 한결같이 서리에 맡깁니다. 쌍평사자에게 조사하여 은밀히 검찰하여 명백하게 편출하기를 바랍니다고 하였다. 3년 조소하여 여러 도의 방전을 파하였다. 또 조소하여 지금부터 여러 기관의 방전하기를 청하는 논의는 일으키지 말라고 하였다. 나는 사기를 했다가 이 대목에 와서 옛도를 회복하지 못함은 법이 좋지 않은 데에 있음이 아니고 오직 정당한 사람을 만나지 못한 데에 있음을 알았다. 우아지기 전지를 다스릴 적에 피부의 털이 달아 없어졌고 손발에 굳은 살이 박였다. 썰매를 타고 남학신을 끊며 산을 넘고 구렁이를 지나서 9년 동안이나 밖에 있으며 자신의 집 문을 앞을 3번 지나갔으나 들어가지 못했다. 그런 다음에 회를 파서 냇물에 이르게 했고 냇물을 파서 사해에 이르게 하여 그 일을 마쳤다. 요 임금 때를 당하여 현인과 성인이 대단히 많았으니 그 여럿이나 온 집사와 좌우에 바른 사람이 사방으로 나뉘어 나가서 위에 결을 없어함이 분담할 자가 없었겠는가? 그러나 한 천하의 모범은 한 사람의 솜씨에서 나온 다음이라야 그 하는 일이 균일 방정하여 못을 베고 쇠를 끄는 것처럼 어긋나거나 기울어지는 병통이 없게 되기 때문이다. 본문은 551페이지. 제후의 태자고 측은 천자의 아우이며 사공은 후직이라는 천하의 대신이다. 그 지위와 작질이 모두 존엄하고 명중하여 우세 공경의 비교가 아니었으나 마른 땅과 젖은 땅을 꺼리지 않고 더러운 일은 자신이 직접 하기를 이와 같이 하였는데 후세의 소위 대신이라는 자들은 자존 자욕중이 너무 심하여 임금이 경영하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난관을 보내서 편리함과 편리하지 못한 말을 살피게 하며 또는 수령에서 알려서 이함과 해로움을 회부하도록 한다. 그런데 난관이나 수령이라는 자들도 스스로 자중하여 서리를 파견하여 경액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모든 가난한 서리들도 평생 동안 부드러운 옷에 기름진 음식을 먹는 자들이라. 고된 일은 자신이 힘써서 직접 거행하지 않고 닭을 삶고 돼지를 구우며 이정의 집에 취해서 누워있으면 뇌물 꾀매를 보고 문보를 정리했다. 이것이 천하의 공통된 걱정인데 방전법을 어찌 시행하겠는가? 가령 심정의 방전이라는 법을 시행하고자 했으면 해내에 첫째 가는 인물을 은밀히 구하여 다행히 한 쌍의 음식에 들어갈 만한 인물을 얻으면 한 당에서 도교하면서 이 일을 상황한 다음에 그들을 천하에 수련시켜 한 솜씨를 경시하도록 했더라면 그 조리가 거의 어지러워지지 않았을 것인데 이런 계획이 되기를 도모하지 않고 이에 한자되는 조서를 내려 수령에게 위임하여 봉행하도록 했으니 그 간사하게 속이고 거짓으로 숨기는 패단이 어찌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그뿐만 아니다. 만약 당시에 10곱하기10으로 개방하고 새로 구부라는 명목을 세우고 10분의 1세를 시행하도록 했더라면 200묘를 방으로 한 것이 어찌해서 20묘가 되며 300묘를 방으로 한 것이 어찌 70묘가 되었겠는가. 이것은 10곱하기10으로 개방하지 않아 간사한 구멍을 열어놓은 것이었다. 무릇 경계하는 553페이지 정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이것으로서 귀감을 삼음이 마땅하다. 고종 소흥 12년 좌사원 외랑 이춘년이 경계에 바르지 않으므로 10가지 해로움을 있음을 상언하였다. 임금이 춘년의 언론이 제법 조리가 있다 하니 진이가 그의 말로 간단하고 쉬워서 시행할 만합니다 하고 하였다.
그날의 춘년을 양절 전원 부사로 삼아 경계에 관한 일을 전적으로 맡겼다. 요는 평균하게 하여 백성에게 해대는 일을 없애면서 세액이 증가하지 않는 데 있었다. 춘년의 집터를 박고랑을 도로 만들고 관원을 뽑아 조사한 뒤에 각 고와 각 향에 침기부를 만들도록 하고 침기부를 올리지 않은 자는 모두 관에서 몰수했다. 17년 춘년이 상을 마치고 조정에 돌아와서 다시 양절의 경계를 정리를 이미 마친 것이 40편이다. 아직 시행하지 못한 것은 전일의 도면에 의해서 부책을 만들고 관원을 차임해서 실제를 살피기를 청한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19년 겨울에 경계하는 일이 비로소 마쳤다. 구주는 송나라 경계 정리하는 법을 만약 이춘년, 주의, 정조, 소주 같은 사람에게 맡겼더라면 시행됐을 것이라고 하였다. 생각컨대 이춘년이 경계를 잘한 것은 주자도 또한 칭찬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계량이라는 것에 불과하니 무엇을 훌륭하게 여기겠는가? 오직 그가 집터와 박고랑을 그림으로 그린 것만 554페이지 곧 어린의 근본이 되었으니 칭찬하지 않을 수 없다. (554페이지) 명태조 홍로 20년 복자감 학생들을 각처에 보내 박고랑을 답사하고 청량하고 그 전지에 모난 것과 둥근 것 그리고 그 사실을 편차하여 전주의 성명과 전지의 사방을 모두 다 기록하여 어린도라 하였는데 온갖 폐단이 비로소 없어졌다. 성우이익은 그 상세한 것을 상고할 수는 없으나 대개 전지의 모양을 두루 그린 것은 지금의 방국지도와 같은 듯하다. 방역이 비록 크다 하나 지금 나라에 여러 도가 있고 도에는 여러 고을이 있으며 여러 고을에는 여러 방이 있고 방에는 여러 해가 있으며 이에 각각 들이 있어서 작은 것은 큰 데다 통솔된다. 큰 것은 전도가 되고 작은 것은 본도가 되며 구로 전택 따위와 농사하지 못하는 곳은 묻고 거칠어서 개간되지 않은 곳도 죄다 빠뜨리지 말고 산법에 의해서 그 넓고 좁음과 길고 짧음을 기록한다. 또 총도에다 아무 지점에서 아무 지점까지가 몇 척이라는 것을 기록하는데 중간에는 여러 전지 및 농사하지 않는 곳도 길고 짧음에 따라 죄다 기록하고 서로 빙준해서 어긋남이 없도록 한다. 그 사방도 반드시 몇째 천지라는 것을 기록하여 산, 시내 같은 것도 모두 이해대로 한다. 이와 같이 한다면 숨기고 새는 걱정이 어찌 다시 있겠는가. 지금의 애는 전지를 검사하면서 넉넉한 혜택을 베푼다고 하지만 간사한 짓을 멋대로 부린다. 이러하여 부역이 고르지 못하고 나라 수입이 줄어드니 그 폐단이 호소할 데도 없는 백성에게 비친다. 대개 그 반 모양을 다만 사방만 기록하고 다만 전주의 성능만 기록했기 때문에 밝히기가 어렵게 되었던 것이다. 지금 주례를 보니 소사도가 지성을 처리하면서 도로서 바로 없다 했고 주석에는 지성은 경계를 다루는 것이고 도는 555페이지 방국의 본도를 이름이다 하였으니 이 법은 이미 성주시대에 갖추어졌던 것이라고 하였다. 살피건대 직원의 토운이 지도를 관장하여 지사를 가르치고 왕이 순수하면 왕이 수레를 호위한다고 하였고 또 소운이 도방지를 관장하여 널리 본일을 아뢰요. 왕이 순수하면 왕이 수레를 호위한다고 하였다. 지도란 어린도의 종류이며 방지란 현지 따위이다. 지금에 만약 어린도를 만들려고 하면 사방인을 도로 함이 마땅하다. 한 폭에다 그려서 90묘를 만들며
경성과 위선을 갖추어서 바둑판 모양과 꼭 같게 한다. 일묘의 크기는 사방일천으로 함이 알맞으며 도면은 사방사적으로 하여 비좁을 걱정은 없을 것이다. 이에 경, 선 위에다 주먹으로 전지경계를 그리는 때 원하는 것, 타원형인 것, 비스듬한 것, 구부러진 것을 하나같이 본래의 모양대로 그리고 주먹으로 그린 둘레 안에다 갑을병정이라는 글자를 표시하고 또 끝에다 갑을병정을 차례대로 적어서 갑은 이모의 토지 서마지기인데 실면적은 10명이고 을은 김모의 토지 6마지기인데 실면적이 20명이다라고 줄을 단다. 정, 모, 기, 경도 모두 이해를 쓰는데 그런 다음이라야 그 도가 거의 틀림이 없을 것이다. 만약 경 위에 선을 만들지 않고 어경을 싣고 마음대로 그리도록 한다면 그것은 미술스럽다. 만약 이렇게 하려면 사방일리를 그린 다음 그 내 모서리에다가 표목을 세우고 명칭을 새겨서 후인의 방식대로 한다. 표목이 썩으면 다시 세우며 또는 돌에다 새겨서 세우면 거의 지표가 있게 될 것이다. 송나라 때의 방전제에서도 내 모서리에 표목이 있었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